안녕하세요. 잘생기쌤 강상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공부할까 하면요.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 우리 생명의 특성 7가지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뭘로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네 번째가 발생과 생장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생식과 유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적응과 진화적인 측면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구성 보니까 학습 목표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기본 물질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특성도 간략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포 구조와 기능.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세포가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생물의 구성 체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이 그림에서 보니까 물이 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체를 이루는 우리 몸에서 물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뒤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뭔가요? 쭉 보니까 단백질이 약 10%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요. 그 다음으로 순서를 매겨보자 하면 지질. 옛날에 지방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제 지질이라고 해요. 자, 지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무기염류적인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핵산이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0.5%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는 가장 적은 양이 되겠죠. 자, 이 6가지 중에서 우리 물을 먼저 보죠.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요. 자, 물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산소 원자 하나고요. 수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을 화학식으로 H2O라고 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H2O. 자, H 수소가 2개니까 2개, 산소가 1개니까 하나 해서 H2O라고 씁니다. 자, 이게 H2O예요. 여기 산소가 하나 있죠. 산소 원자가 하나 있고요. 양옆에 수소 원자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상태의 구성이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랑 결합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결합이냐?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진 건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응축력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소 결합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서 물이 이렇게 되느냐? 보면 뭐냐면요. 수소 결합을 끊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 몸속에 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에너지 측면, 그럼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보도록 하죠. 물의 특징이에요. 자, 물의 특징을 보니까, 자, 물의 특징이 어떠냐? 비열이 크고 기하열이 커요. 이게 아까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왜 이 큰 게 좋은 거냐? 천천히 볼게요. 자,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는 건 뭐냐면요.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1도씨 올려요, 1도씨. 근데 이게 적다고 생각해요. 비열이 작아요. 아주 적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적은 열에도 온도가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비열이 크면 어때요? 많은 열이 정해져야지 겨우 1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비열이 10인 녀석하고요. 비열이 100인 녀석이 있어요. 자, 비열이 10인 녀석은 10만 주면 1도가 올라가요. 그럼 100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10인 녀석에 100을 주면 10개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100인 녀석한테 100을 주면 하나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체온, 우리 몸의 온도, 체온이 쉽게 오르거나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이 함부로 쫙 올라가지 않아요. 또한 함부로 쭉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열이 크다는 게 굉장히 큰 특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혈이 큰 거는 왜 좋냐? 자, 우리가 너무 더워요. 막 더워서 열이 나요, 지금. 열이 나는데 빨리 열을 떨쳐줘야 돼요. 자, 비열이 크기 때문에 당장 막 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표면에 있는 열을 최대한 빨리 내보내줘야겠죠? 그때 기혈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요. 땀이 증발할 때 주변에 있는 열을 전부 다 뺏어서 증발해버립니다. 우리 몸에 묻은 물 같은 게 증발할 때 주변 체온을 전부 다 뺏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울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체육관 막 들어왔어요, 교실에. 땀이 막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물론 에어컨도 많이 있지만 요즘 선풍기 쓰는 데 많이 있죠. 선풍기 바람 쐬보세요.
땀이 난 상태하고 나 있지 않은 상태하고 느껴지는 온도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기화열 때문에 땀이 증발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활이 크다는 게 또 역시 물의 특성으로 우리 몸에 유지하는데 항상성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커요.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크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걸 물질 대사라고 한다 했죠. 그 화학 반응에 내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용해가 크기 때문에 운반작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물질에 대한 운반작용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자, 물의 특성이에요. 물의 특성 다시 한번 보죠. 비열이 크고 기활이 크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의 이 특징 세 가지도 역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자, 물의 85% 차지하는 물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물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에 대해서 보죠. 자, 몸을 구성하는 주 성분입니다. 단백질은. 단백질이 어떤 거냐면요. 자, 단백질 구성 먼저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단백질 구성 보면 CHO,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 산소가 있고요. 단백질은 좀 특이하게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단원에 가서 보면요. 이 질소 때문에 생기는 노폐물이 따로 나와요. 여기 노폐물 처리하는 과정이 따로 나오고요.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 질소를 가지고 있다. 즉 모든 녀석, 탄수화물, 지질 있는데 단백질은 이 질소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큰 특징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S, 황을 함유하기도 한다고 해요. 자,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능 보면 뭐가 있냐면 에너지원이에요. 자,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원을 씁니다. 어떤 에너지원이냐? 자, 에너지원이 어떠냐? 4kcal예요, 이 녀석은. 그람당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뭐 이제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몸의 구성 성분이에요. 자, 몸의 구성 성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몸의 구성 성분이 뭐냐면 머리카락부터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까지. 여러분들이 그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많이 먹죠? 그것도 역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는 거예요. 고기가 많은 단백질이 많이 있죠. 단백질, 고기가 대부분 다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고요. 각종 화학 반응과 생리 기능을 조절해줘요. 자, 각종 화학 반응은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 효소가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생리 기능 조절은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역시 호르몬도 3단원 가면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나와요. 최소 15개 이상 정도는 알아셔야 됩니다. 근데 생리 기능 조절에 호르몬도 역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단백질이고요. 단백질로 구성되지 않은 녀석도 있어요. 지질 성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로 호르몬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방어작용 과정이에요. 방어작용은 뭐냐면 항체입니다. 항체. 이것도 역시 3단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3단원하고 많이 관련이 돼요. 우리가 3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 관련은 항체와 방어기능을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운반기능 담당, 얘는 채널이에요. 채널 통로. 통로구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운반 단백질이 따로 있어요. 그 운반 단백질도 역시 이 기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하는 역할이 많이 있고요. 자, 기본 단위를 보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이에요. 작은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서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 단백질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우고요. 자, 아미노산의 구조예요. 아미노산은 아미노끼, 카르복시끼, 그리고 젖사슬, 수소 원자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단백질의 구성이에요. 자, 여기에 NHH, 질소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아미노끼고요. 카르복시끼가 C와 O와 H. 즉, 우리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COOH로 써진 녀석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카르복시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알아주시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겹사슬 R이 있는데요. 바로 이 R에 어떤 겹사슬이 붙냐, 어떤 화학구조식이 계속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아미노산의 분야에 따라서 종류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약 20가지 정도 돼요. 20가지 정도. 20가지 정도가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 이 20가지가 어떻게 이어지냐, 어떻게 결합이 일어나냐, 그냥 갖다가 하나 가져와서 그냥 본드로 딱 붙여버리냐, 그게 아니에요. 자, 아미노산이 결합이랄 때 우리는 뭐라 하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아미노산이 우선 결합을 하는 걸 말해요. 두 개의 아미노산에서 결합을 할 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일어나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물 하나가 빠져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펩타이드 결합을 또 뭐라고 하냐면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해요. 탈수 축합. 물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한다고 해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보죠. 자, 아미노산 1과 2가 있어요. 두 개의 아미노산이 있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카르복시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말한 아미노키입니다. 서로 결합을 할 때 카르복시키에 있던 OH와 아미노키에 있던 수소가 만나면서 하나 물이 형성되죠. 물, H2O가. 그래서 이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요. 물 한 분자가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펩타이드 결합 두 개가 아미노산이 붙을 때 물 하나 빠져나오는 게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한다.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떤 걸 볼 거냐면 이제 자, 단백질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단백질의 구조예요. 어떻게 되냐면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가 있습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형태가 1차 구조입니다. 그냥 길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어떻게 되냐? 길게 연결되어 있고요. 연결된 1차 구조가 이제 2차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보죠? 폴리페프타이드이 꼬여서 나선 구조를 이루거나 병풍 구조를 이루는 걸 말해요. 즉, 하나의 펩타이드가 폴리펩타이드가 있으면 이 녀석들이 다시 서로 꼬이면서 이렇게 나선형을 나타내게 되던가요? 아니면 병풍 구조, 이렇게 병풍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풍이 뭔지 모르시면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있죠. 뒤에 제사상 차리고 뒤에다 커다란 뭐 칸막이가 쭉 크게 그게 바로 병풍이에요. 병풍. 그 병풍 구조를 마치 모양이 병풍같이 생겼다 해서 병풍 구조라고 합니다. 자, 3차 구조는 뭐냐면요. 이 2차 구조가 다시 구부러지고 접혀서 3차 입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자, 여기 조명하는데 자, 이게 1차 구조라면 이게 평평한 중에 1차 구조라면요. 2차 구조는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접히는 거. 접혀서 마치 하나 병풍처럼 이루어지는 게 2차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2차 구조예요. 3차 구조는 뭐냐면 3차원적 입체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 녀석들이 서로 뭉개져 구겨져서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차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차 구조는 뭐냐? 이 3차 구조 덩어리들이 여러 개 뭉쳐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또 있죠? 자, 이게 이렇게 서로 뭉쳐있는 게 바로 두 개 이상이 서로 뭉쳐있는 게 4차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이룬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지질에 대해서 보죠. 지방, 옛날에 지방이라고 했고요. 지금 지질이라고 해요. 바뀌었어요, 영어가. 자, 유기용매 잘 녹는 녀석이에요. 기름은 기름끼리 녹는다, 그 소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구성은 C와 HO. C와 HO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따로 여러 지질도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인을 가진 녀석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기능은 저장 에너지원이에요. 이 녀석도 역시 에너지원입니다. 자, 지질은 9kcal예요. 9kcal. 9kcal의 열량을 내는 게 지질이고요. 몸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생리 기능을 조절해요. 뒤에서 나와요. 종류 보죠. 자, 지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의 역할이 뭐냐면 저장 에너지예요. 저장 에너지. 지방이에요. 지방. 우리가 말하는 뱃살. 우리 살찌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뱃살이죠. 선생님도 뱃살이 좀 많이 나와서 다이어트 좀 필요하긴 한데 자, 저장 에너지는 다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이 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뱃살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자, 이 지방층에 의해서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밖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대신 열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좀 살찐 분들이, 좀 비만이신 분들이 여름에 많이 덥고 겨울에 하는 거예요. 물론 비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게 하나 나왔냐면 정상 체중보다 약간 살이 있는, 살짝 비만인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의 비만은 괜찮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글리세롤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3개가 결합해요. 이런 형태예요. 자, 여기 글리세롤 머리가 있죠? 여기 꼬리가 3개가 달려있어요. 지방산 3개가 달려있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 됩니다. 내용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이 녀석이 바로 질소와 인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CHO2에 질소와 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성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있고요. 꼬리가 있어요. 이 머리 부분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꼬리 부분은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 인지질이라는 게 생체막의 주 성분인데요. 이 녀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 머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물하고 접촉되는 부분으로 머리가 가고요. 물이 없는 쪽으로 꼬리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을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크게 그렸는데요. 물속에 딱 칩시다. 이 안이 물이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을 피해서 지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은 어때요? 머리 부분은 밖으로 나가 있고 물을 싫어하는 꼬리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둥근 모양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생겨난 게 우리 생체 이중막부죠. 이중막부. 우리 생체 막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막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자, 지방산이 되는 구조고요. 4개의 탄소골입니다. 탄소골 하나, 둘, 셋, 넷. 이 4개가 뭉쳐 있는 게 스테로이드고요. 자, 콜레스테롤 만들기도 하고요. 성호르몬도 역시 스테로이드 재질입니다. 그리고 부신거칠 호르몬. 우리 부신거칠 호르몬 나중에 3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보자면 뭐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부신거칠 호르몬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하나는 무기질.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혹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해서 3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냥 이름만 적어놨어요. 지금은. 3단원에 대해서 역할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쓸개집 등의 구성 성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하나 뭐가 남았냐? 탄수화물이 남았어요. 탄수화물이. 자, 탄수화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생물의 에너지 공급모. 자, 구성은 CHO예요. C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게 탄수화물입니다. 기능, 주 에너지원이에요. 자, 우리 몸에서 ENS 역시 4kcal예요. 4kcal. 즉, 단백질하고 동일한 녀석이죠. 근데 우리 구성 뭐죠? 0.5%밖에 안 돼요. 우리가 먹을 때 밥, 쌀 있죠? 쌀. 탄수화물이에요. 밀가루,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왜 0.5%밖에 안 되냐? 여기 써져 있죠. 주 에너지원이라고. 자,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면요. 첫 번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1번이에요. 1번.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가 돼요. 소비를 하고 해서 남은 녀석이 변환이 일어나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에너지원은 전부 사용이 되다 보니까 0.5%밖에 안 된다는 거. 구성은. 그리고 몸의 구성 성분이고요. 저장 형태는 식물은 녹말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이거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변해요. 이게 포도당이 있으면요.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역시 3단원에서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몸의 구성 성분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3단원으로 연계되죠. 3단원 가면 좀 공부할 게 많아요. 그때 같이 공부하면서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몸의 구성 성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탄수화물의 종류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예요. 단당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고요. 포도당과 과당, 갈라톡스돈이 존재를 합니다. 이당류는 뭐냐면요. 단당류, 이 하나짜리가 서로 두 개가 서로 겹쳐있는 게, 붙어있는, 합치된, 결합된 게 이당류예요. 보죠?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합쳐진 게 엿당이고요.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지면 설탕, 그리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합쳐지면 젖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당류는 뭐냐면 단당류가 엄청나게 많이 결합해 있는 게 다당류예요. 자, 셀룰로스나 녹말, 글리코젠이 있고요. 아까 저장 에너지 했죠? 셀룰로스까지 이렇게 성분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핵산이 나와요. 핵산 보죠. 유전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입니다. 유전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구성 성분은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녀석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 염기와 인산과 당이 각각 1대1대1로 결합해 있는 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핵산의 종류는요. DNA와 RNA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DNA, RNA 구분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 구조는 뭐냐면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이 두 개 긴 게 서로 결합을 하면서 꼬여있는 상태가 DNA 이중나선 구조를 이뤘다고 하고요. RNA는 단일가닥이에요. 단일가닥. 하나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은요. DNA는 디옥시리보스예요. 5번 탄소 자리에 산소 하나가 없는 게 디옥시리보스고요. RNA는 리보스라는 녀석입니다. 염기 볼까요? 염기는 ADC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에요. RNA는 DNA가 좀 다르게 티민 대신 우라실이라는 녀석을 갖고 있습니다. U로 표시하는데요. 우라실이라는 녀석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해주고요.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핵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가 총 몇 종류가 될 거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기도 해요. 자, DNA 있고요. RNA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인상당이 각각 1대 1로 결합한 녀석을 말합니다. 자, 당은 두 가지 종류가 돼요.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요. 염기는 ADCT부터 해서 U까지 있기 때문에 5가지 종류가 돼요. 자, 당은 2가지가 되고요. 염기는 5가지가 돼요. 그러면 DNA와 RNA를 합쳤을 때 나오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되냐? 총 8종류가 됩니다. 8종류가. 왜 8종류가 되냐? 보조 같이 우리. 자, 인산이에요. 인산은 어차피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산은 놔두겠습니다. P로 그냥 놔두게. P로 쓰고. 자, 좀 삐뚤어졌네요. 자, 이걸 좀 그렇게 쓰죠, 이제. 자, P. 그 다음, 당을 볼 거예요. 자, 당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거냐?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자,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염기가 나오죠. A, G, C, T. 리보스, RNA 쪽 리보스는 A, G, C, U. 자, 가지수 몇 가지예요? 보죠. 자, 인산은 동일해요. 당이 2종류죠, 당이. 리보스,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그렇기 때문에 형성되는 녀석들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같이 나와요. 이걸 만약에 간단하게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쪽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화면에 왠지 모르게. 이쪽에 그냥 쓸게요. 바로. 자, P를 중점으로 해서요. 디옥시리보스 가진 걸 D라고 쓰죠. D라고 쓸게요. 그러면 DA가 되고요. DG, DC, DT가 됩니다.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가지수 4가지예요. 자, 다시 RNA 거 쓰면 뭐가 되면요. P는 여전히 그대로 쓰고요. RNA는 리보스니까 R을 쓸게요. 디옥시리보스라서 D를 쓴 거예요. 여기서 다시 또 DRA, RG, RC, RU 해서 총 8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8가지가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당 성분 때문에 그런다.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당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기염료예요. 무기염료 보니까 대부분의 이온 상태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무기염료는요,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고요. 이 녀석들에 의해서 생리기능이 조절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구성 종류와 특징 보죠. 칼슘 있어요. 칼슘은 뼈와 이의 성분. 우리 뼈 튼튼해지라고 우유 많이 마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혈액 응고와 근육 수축에도 역시 관여를 합니다. 혈액 응고에도 칼슘이 있어야 되고요. 근육 수축할 때도 역시 칼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나트륨, 칼륨, 철, 인, 아이오딘 있는데요. 나트륨은 나중에 우리 3단원 가십도 가면 계속 3단원 얘기가 나오네요. 머리가 좀 아프죠. 근육 수축도 3단원에서 나와요. 나트륨 3단원에서 나올 때 이 녀석은 이제 신호 전달, 우리 자극, 외부에 들어온 자극을 어떻게 해서 이게 흥분이 발생하냐, 그거에 대할 때 나트륨이 나올 거예요. 칼륨의 삼투압 조절할 때, pH 조절할 때 칼륨 작용하고요. 철은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됩니다. 이 녀석에 의해서 우리가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뼈와 이의 성분이고요. 핵산과 ATP의 구성 성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이온, 요오드, 갑산성 호르몬의 주 성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산성 호르몬은 뭐냐면 티록신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티록신. 티록신. 우리 3단원에서 역시 들을 녀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진짜 3단원 얘기 많이 하죠. 3단원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3단원에 대해서 우리 이따 배울 거니까,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때 우리 열심히 하시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세포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세포는 생명의 특성에서 기본이었죠. 자,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예요. 세포라는 거는 생물을 구성하는 녀석이 구조적 단위고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입니다. 이 세포 안에서 바로 생명활동이 전부 다 일어나게 돼요. 자, 동물세포고요. 식물세포예요. 이 녀석들을 가지고 각 기관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핵입니다. 핵도 역시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중에 하나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요. 핵이라는 구조물이에요. 핵 안에 유전물질이 있지 핵 자체가 유전물질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생명활동의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유전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녀석에 의해서 단백질까지 다 합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자, 핵막에 의해서 세포질과 분리가 됩니다. 즉, 이 녀석은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따로 또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중막 구조예요. 이 녀석은. 자, 세포 소기관에서 이중막 구조인 게 몇 개 나올 거예요. 뒤에서 같이 봐주시도록 하고요. 핵막도 역시 이중막 구조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핵막을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바로 물질 교환 통로가 된다는 거. 외부와 세포질과 물질 교환 통로가 바로 이 핵공이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뭐가 있냐면요. 핵은 염색사와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이 뭐냐면요. 우리 핵 봤을 때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이게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게 인이에요. 인. 유전물질 안에 인입니다. 인. 염색사와 인으로 되어 있고, 염색사는 뭐냐면 유전물질이에요. 염색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지만 간단하게 하면 뉴클레오타이드 있었죠. 이 DNA가 플러스 단백질에 엉켜 있는 거예요. 감겨 있는 게 염색사가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인은 단백질과 RNA가 서로 엉켜 있는 게 인이에요. RNA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인에서 바로 리보솜이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리보솜이 합성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핵 같은 경우 이중막 구조라는 거 특징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핵 속에 염색사와 인이 있다. 염색사가 바로 유전물질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녀석이냐? 이 녀석이 뭐 애벌레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딱 보면 애벌레 같이 생긴 거 안에 주름져 있고 이 녀석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얘 몸속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면서 바로 우리한테 에너지를 제공해줍니다. 에너지.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떠드는 거, 여러분도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신만의 유전물질을 가져요. 자, 아까 이중막 구조 뭐 있었죠? 핵막 있었죠. 핵 있었죠. 핵이 핵막이 이중막 구조라고 했죠. 여기도 역시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신만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엽록체요. 엽록체는 동물세포에 없습니다. 식물세포한테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한테도 있고요. 식물세포에만 있고요. 엽록체. 광합성 장소예요. 에너지가 합성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1단원에서 배웠던 동화작용. 동화작용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엽록체다. 이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이중막 구조고요. 자신만의 유전물질을 가져요. 이 녀석도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이중막을 가진 녀석들이 뭐뭐 있었다? 자,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핵이 있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지금 나오는 이 엽록체가 이중막 구조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중막 구조를 가진 세포 소기관은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중막 구조라는 거 방금 말했죠. 그리고 나서 엽록체, 아까 미토콘드리아도 그랬어요. 자신만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뭔 사람이냐면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여기 써져 있으니까 자, 엽록체와 이 미토콘드리아 이 두 가지는 자신만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세포 내 공생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세포 밖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밖에 존재하다가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에서 같이 살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특이하게 자신만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해보니까 핵에 있는 유전 물질하고 달라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녀석이구나.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세포 내 공생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리보솜이에요. 자, 리보솜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입니다. 이 유전물질이 이렇게 타고 나오면 여기는 그때 찐잘 중앙 조금 검은 물체들, 이 녀석 전부 다 리보솜이에요. RNA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녀석은 단백질 합성 장소예요. 하지만 막 구조물은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돼서 이렇게 딱딱 표시해놨어요. 점으로 동글동글하게. 하지만 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소포체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에요. 핵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걸 소포체예요. 단일막 구조고요. 단일막이에요. 막 구조예요. 이거는 단일막 구조고요.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물질이 나오면 여기 타고 나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로 구분이 돼요. 거친면 소포체는 뭐냐면요. 리보솜이 표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플러스 리보솜. 그렇기 때문에 마치 표면이 거칠어 보인다. 토실토실, 까칠해 보인다 해서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는 거고요.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존재하지 않아서 깔끔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자, 거친면 소포체 한번 생각해보죠. 리보솜이 붙어있어요. 아까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이 정도도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백질 합성은 거친면 소포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지체예요. 골지체는 뭐냐면요. 단일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 진을 주장하였다가 막으로 써서 분비해요. 뭔 말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요. 뭐냐면요. 자, 핵이 센터예요. 정보를 줘요. 그러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생산해냅니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째요? 보내야죠. 내가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물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장을 해요. 골지체에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운반을 해줘요. 소포체가 생산을 하고요. 골지체에서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하였다가 막으로 싸서 분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골지체라는 거. 소포체와 골지체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좀 나눠서 구분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리소솜이에요. 리소솜은 뭐냐면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입니다. 역시 골지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 구조가 되겠고요. 이 녀석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해요. 리소솜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 안에, 리소솜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동물세포에서 관찰되는 중심립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중심립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단어, 이제 다음 단어에서 배우게 될 텐데 분열,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를 양극으로,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할 때 연결해주는 하나의 실 같은 녀석이 바로 중심체가 됩니다. 중심립이 돼요. 방치사를 형성한다는 역할이 있고 주로 동물세포에서 관찰되고요. 식물세포에서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극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극체. 이 극체라는 녀석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아니죠. 자, 세포막이 나와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 중에, 우리 아까 봤죠? 머리? 이렇게 떴을까요? 이렇게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를 이중막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친수성이 머리 부분만 밖으로 노출되어 있죠? 소수성이 꼬리 부분 안쪽으로 들어와서 물과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80% 이상이 물이라고 했죠. 그 환경에서 노출되지 않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막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이 끼어 있는 상태예요.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요. 물질 출입을 조정해 주는 게 세포막의 역할이 됩니다. 자, 세포막, 지금 여기 설명한 세포막은 단일막이에요. 단일막. 하나의 막이에요. 단일막. 자, 단일막을 우리 이중층이라고 하고요. 그럼 뭘 하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이중막 구조라고 했어요. 이중막 구조. 자, 이중막 구조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단일막이 두 개라는 소리예요. 즉, 사중층이라는 소리예요. 사중층. 인지질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인지질 머리, 꼬리, 머리, 꼬리. 하나죠? 여기에 다시 또 머리와 꼬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총 4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 거를 이중막 구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중막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단일막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일막은 인지질이 이중층이라는 소리고요. 이중막이라는 소리는 그 막이 2개라는 소리예요. 막이 2개이기 때문에 이중층이 아니라 사중층, 4개의 층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다 보면 개념이 좀 헷갈려요. 이중막 구조랑 단일막, 이중층. 이중층하고 이중막하고 동일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절대로 이 이중층이라는 소리는, 자, 이중막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중막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강조합니다. 헷갈리는 경우가 좀 생기니까 강조까지 하게 돼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F4예요, F4. 막에 쌓여있는 주머니, 이거예요, F4. 이게 F4입니다. 식물이 세포가 살아가다가 생긴 노폐물이 있죠. 세포 안에서. 그 노폐물들을 모아놓은 데가 바로 이 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오래된 세포일수록 이 F가 규모가 더 커져요. 근데 이 F라는 건 주로 식물세포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세포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많은데요. 주로 식물세포에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발달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포벽은 체외곽이 식물세포한테만 존재하는 녀석이고요. 체외곽으로 존재해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세포 모양이 유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오늘 세포 소기관까지 다 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아까 방금 말했던 핵에서 나온다 했죠. 유전물질이 나와서 소포체에서 생산을 하고 골지체에서 포장해서 운반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뭐뭐 있냐면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세과립, 세포. 자, 이렇게 4가지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미세과립이 아까 말한 우리 여기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녀석이에요. 운반체 녀석입니다. 보죠. 자, 핵에서 DNA 유전 정보에 의해서 정보를 만들어요. 정보를 줘요. 그러면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고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골지체는 합성된 단백질을 포장을 해요. 이쁘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동글동글하게 상자에 담아서 이쁘게 리본까지 딱 달아서 포장을 해줘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바로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는 거. 단백질 합성할 때는 리보솜이 관여하고요.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 미세과립까지. 자, 아까 우리 봤던 리소좀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리소좀. 자, 리소좀도 역시 골지체에서 나오지만 이 녀석은 가수분해 효소, 소위원의 소화를 담당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 과정하고 이동 과정에서는 나올 필요가 없겠죠. 괜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우리 이제 생물체 구성 단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생물체는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 그리고 이 세포,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끼리 뭉친 게 조직이라는 녀석이에요. 기관은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체는 미안해요. 여기 잘못됐어요. 개체예요. 개체. 여기 좀 파워포인트가 잘못됐네요. 선생님 수정할게요. 나중에는. 자, 개체예요. 개체. 하나의 생명체예요.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해서 4단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본으로 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물체를 이루는 우선 동물체 먼저 볼게요. 기본 4단계에서 동물체는 기관계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했죠. 조직이라는 그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녀석들이 뭉친 거예요. 동물체는 크게 상피, 근육, 신경, 결합 조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상피 조직은 우리 표면, 이런 피부 표면을 말하는 게 상피 조직이에요.
표면을 덮고 있고요.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물질을 흡수하거나 분비 기능하는 게 상피 조직이에요. 근육 조직은 뭐냐면요. 자, 근육 섬유. 우리 근육을 이루는 걸 근육 조직이라고 해요. 자, 몸의 근육이나 내장 기관을 주로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 팔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다 근육이 작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밥 먹고 나면 소화되고 나서 소화가 일어나죠? 막 꿈틀꿈틀거리고 하죠? 그게 다 근육에 의해서 내부 장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경조직. 누가 딱 때려요. 아파요. 아프고 느끼고 뭘 만졌을 때 느낌, 그 촉감, 눈으로 보는 자극 전부 다 신경조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측면도 있고요. 결합 측면은 뭐냐면요. 빈 공간을 메워주는 녀석을 결합조직이래요. 자,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결합시키거나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이해 중 하나가 혈액이라는 게 역시 존재를 합니다. 혈액이 혈관 속 비어있죠? 그 빈 속을 흐르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기관이에요. 이 녀석들이, 조직이, 기능이 비슷한 녀석끼리 뭉쳐진 게 기관이고요. 기관에 의해서 여러 뭉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기관이 서로 뭉쳐진 걸 기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관계는 뭐가 있냐면요. 신경계, 면역계, 내분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3단원에서는 여기 많은 것 중에서요. 소화계에 대해서 하나 배울 거고요. 순환, 호흡, 배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를 공부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동물체의 구성단계, 동물의 구성단계에서는 기관계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라는 순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세포고요. 상피세포, 적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 네 가지 세포가 각각 상피 조직을 이루고요. 결합 조직을 이루고 근육조직, 신경조직을 이뤄요. 그리고 나면 하나의 기관, 심장이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표피 있죠? 심장 막이 있잖아요. 표면이 있잖아요. 상피조직 들어가고요. 혈액 들어가죠. 혈액. 결합조직이고요. 심장이 그냥 움직여요? 근육이 있어요. 근육에 의해서 짜여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들어가고요. 우리 심장이 통증이 느껴진다 하죠. 그 통증들이 다 신경조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뭉쳐서 순환계를 이뤄요. 순환계. 기관계죠. 피가 막 온몸을 돌아다니는 게 순환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식물체를 보죠. 식물체는 뭐가 있냐면 조직계가 있어요. 조직계. 자,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예요.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들어갔죠.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들어간다는 거. 자, 조직 보니까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따라서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분열이 돼요.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게 분열 조직이죠. 그 다음에 영구 조직은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영구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 조직계가 나와요. 표피 조직계, 간담회 조직계, 기본 조직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피 조직계는 뭐냐면 식물체의 겉을 싸는 녀석을 말해요. 표면이에요, 표면. 그래서 표피 조직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거 시험 문제 좀 나왔어요.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 표피 조직이 표피 조직계가 된다는 거. 간담회 조직계는 잎과 뿌리, 줄기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말해요. 우리 물관부, 체관부 하죠. 물관, 체관. 그걸 간다발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그 간다발 조직계.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기본 조직계는 얘 둘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다 기본 조직계입니다. 물질 대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유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 합성이 다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온 기관은 뭐냐면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을 크게 나눕니다. 영양기관은 뭐예요? 식물의 영양을 관장하고 생물의 질서를 관여하는 녀석을 말해요. 생식기관은 씨를 만드는 녀석을 말하고요. 자, 그림으로 보면 식물의 구성은 이렇게 돼요. 자, 표피조직, 유조직,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 녀석의 조직을 이루면 표피조직이 되고요. 해면조직이 돼요. 유세포가 바로 해면조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해면조직, 울타리 조직 전부 다 광합성을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 관장하는데 물관 체직이 이렇게 하나 조직으로 이루게 되고요. 조직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 조직을 이루고요. 관다발 조직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본 조직계, 광합성이 일어나는 기본 조직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잎이 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잎, 꽃, 뭐 다 있죠. 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는 거. 자,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해서요. 이루는 구성 성분, 그리고 기능, 구성 성분이 하는 기능,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구성 성분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것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뭘 할까 하면요. 염색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염색체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헷갈리는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요. 정신 차리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염색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